영어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미드를 볼 때 요즘 들어 일을 하다 보면 몸보다 먼저 머리가 지치는 순간이 잦아졌다. 예전 같았으면 집중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뇌의 작동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이건 성실함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쓰는 방식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지과부하는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 생기지 않는다. 생각은 계속 이어지는데 정리는 되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자꾸 미뤄지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 이런 감각이 반복된다면 전전두엽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전전두엽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뇌 영역이다. 아주 고급 사고를 담당한다. 대신에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리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회복 속도가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들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사고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작업과 사고를 줄여도 되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을 했다. 사고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작업,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글을 쓸 때 핵심 메시지나 개요를 잡는 일, 경험을 개념으로 바꾸는 일, 글의 구조와 방향을 설계하는 작업은 전전두엽을 풀 가동시킨다. 반면에 사고를 줄여도 되는 작업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자료를 찾거나 훑어보고 선택하고 편집하거나 다듬는 단계이다. 이미 있는 생각을 다루고 정리하고 배열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전두엽의 부담이 적다. 영어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미드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그냥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듣는 단계.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흐름과 리듬을 받아들이는 인풋 중심의 과정이다. 이때는 사고 개입이 크지 않다. 두 번째는 대사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 멈추고 자막을 확인하고 문장을 분석하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생각하는 단계다. 이거는 전전두엽을 적극적으로 쓰는 고강도 사고 작업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할 때 생긴다. 듣기 인풋을 하면서 동시에 분석까지 하려 하면 집중도 흐트러지고 머리는 금세 지친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듣는 시간과 분석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구조는 일도 똑같다. 이미 사고 모드로 풀 가동 중일 때는 편집이나 입력 정보조차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자료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려고 하고 지금의 생각과 연결을 해서 깊이 분석하려 든다. 그 결과 깊은 사고가 필요 없는 단계에서도 전전두엽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인지 과부하는 빠르게 쌓이게 된다. 내 경우를 돌아보면 글 초안을 어느 정도 써놓은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에 자료를 더 찾고 단락을 추가하고 고치고 또 고치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뇌 피로가 급격히 올라갔다. 한때는 깊은 사고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사고를 줄여도 되는 일을 조금씩 섞어서 하면 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전전두엽은 조금만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기관이었다. 한번 사고 모드가 켜지면 뇌는 그 맥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작업을 오갈 때마다 스위칭, 즉 전환 비용을 치르게 된다. 집중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진척은 없고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끝나고 나면 유난히 피곤하다. 이게 바로 머리는 쓰는데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의 정체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업 방식을 바꿨다. 깊은 사고가 필요한 작업은 아예 세션을 길게 잡는다.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으로 설정을 한다. 반대로 사고를 줄여도 되는 작업은 짧은 시간 안에 몰아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나누고 보니 총 소요 시간은 비슷하거나 글의 길이에 따라 조금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체감 피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때 중요한 건 뇌 상태의 순도이다.
깊은 사고 작업을 끝낼 때는 반드시 종료 신호를 남긴다. 핵심 문장 한 줄 적기 또는 다음 질문 메모하기, 문서를 닫는 행위, 이런 신호가 있어야지 전전두엽이 이 작업은 끝났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 이 방식은 젊을 때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뇌가 작동하는 조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전두엽은 회복이 느린 영역이고 중년 이후에는 같은 강도의 생각 작업을 해도 피로도가 더 오래 남는다. 예전에는 조금만 더 하면 되던 일이 이제는 하루 리듬 자체를 통째로 무너뜨리기도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다. 중년 이후에는 생각의 패턴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이거는 큰 자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고를 줄여도 되는 작업을 할 때조차 뇌는 자동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연결하려 든다. 그 결과 쉬운 작업도 피곤해지고 깊은 사고 작업은 더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의식적인 분리가 더 중요해진다. 일을 할 때 인지 과부하를 줄이겠다는 건 생각을 덜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시간에는 다른 일을 끼워 넣지 않고 사고를 줄여도 되는 일에는 자꾸만 의미를 찾아 연결하는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뇌의 역할을 분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일의 밀도가 높아지고 하루가 끝났을 때 피로도는 확연히 달라진다. 중년 이후에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계속 열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열고 필요 없을 때 닫을 수 있는 타이밍을 아는 사람. 나는 지금 그 타이밍을 알아가고 있다. 나의 뇌가 아프다는 신호를 알아차려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엄살을 부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뇌의 신호를 잘 관찰해서 사고 과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말이다. 지난 영상에서는 분석적 사고가 일상 전체의 기본값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지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영상 모두 생각을 잘 쓰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좀 생각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